내가 내 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집까지 부수고 들어와서 내가 소중히 간직한 것들까지 훔쳐갔다고? 엄마는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차피 난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그 돈, 그 집 결국 다 내 것이 될 텐데 뭐가 문제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로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도 남아있지 않아. 그날 부산 하늘은 잿빛이었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골목마다 비쳐 지나갔다. 김현숙은 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인데 손에 식료품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에 다다르자 나는 갑자기 멈췄다. 광택이 나는 검은 세단이 마당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다. 나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없다. 집의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작은 틈으로 열려 있다. 나쁜 예감이 내 마음속에서 솟구쳤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제 아들 민호와 그의 아내 서진이 앉아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 민호는 피하는 눈, 서진은 팔짱을 끼고 나를 언짢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집안을 둘러보니 가방들이 방구석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한 추위가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둘이 여기서 뭐해? 민호는 지루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엄마, 우리 아파트 팔았어. 숙소가 필요해. 나는 깜짝 놀랐다. 집 팔아요? 왜?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서진은 옅은 웃음을 터뜨렸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많이 물어보니 중요한 건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하고 엄마는 집이 넓다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려고 애썼다. 좋아. 근데 남으려면 생활비를 모아야 돼요. 민호는 옅은 웃음을 터뜨렸고 경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장난해요. 우리 집이야. 나중에 엄마도 나한테만 남길게. 왜 그렇게 계산해?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단칼에 찔리는 것과 같았다. 서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목소리가 차갑다.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 엄마는 우리를 쫓아낼 권리가 없어.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 제 아들과 그의 아내는 저를 자신의 집에서 과잉으로 보나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 분 잘 들으세요. 엄마, 집이지 우리 집 아니야. 엄마를 존중하지 않으면 너희 둘을 여기에 오래 두지 않을 거야. 민호가 눈썹을 치켜세우자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엄마가 친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들은 머물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러 왔다. 언젠가 친아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고 믿고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바로 그 아이가 돌아와서 나를 가장 고통스러운 칼로 찔렀다. 내 돈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나를 속여 집을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하게 했다. 그리고 쫓겨났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집 자물쇠를 부수고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훔쳐라. 경찰이 수사할 때 도둑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 이건 소설이 아니야. 이건 실화야. 친척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저는 올해 67세인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낯익은 조용한 곳, 부산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산다. 제 삶은 단순하고 느긋하며 저는 그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거의 10년 전에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고 일상적인 이야기나 가족 식사를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음식을 골라 먹고 좋아하는 떡볶이 가게를 방문하고 집에 와서 창가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사람들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평온하게 그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평화는 찢어지고 있다. 대문에 들어서자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광택이 나는 검은색 세단이 집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서 있었다. 그것은 이웃의 차도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구의 차도 아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다가가자 제 집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떠나기 전에 습관처럼 조심스럽게 빗장을 돌려가며 꼼꼼히 확인했다. 그럼 왜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등줄기를 따라 한파가 몰아쳤다. 거실 안은 깜짝 놀랐다. 소파에 앉아있는 내 아들 민호는 피곤하고 지루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서진이, 내가 그다지 호감이 가지 않는 며느리가 있다. 둘 다 초췌해 보였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며칠 밤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움푹 패였다. 뚜껑을 연 소주병이 책상 위에 앙상하게 놓여 있었고 바닥에 종이 몇 장이 흩어졌다. 이 장면은 나의 마음을 겹쳐지게 한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절망에 넘쳤다. 엄마. 그는 입을 열었고 이 말들을 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해야 했던 것처럼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망했어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저희 집 팔았어요, 엄마. 민호가 손을 꼭 잡고 푸른 힘줄이 눈에 띄며 말을 이었다.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어. 나는 아들을 바라보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집을 팔아요? 파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월급도 꽤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집을 팔아야 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죠? 나는 목청을 가다듬었고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졌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서진은 눈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새로운 출발이 필요해요. 엄마. 그 모호한 말은 나를 믿을 수 없게 했다. 전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려고 애썼지만 그는 감히 나를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할 뿐이었다. 무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를 악물고 민호. 노름꾼. 방안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민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이 손바닥에 하얗게 밀착되어 있다. 서진은 갑자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민호 말고. 그녀는 딸꾹질을 하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나는 온몸이 꽁꽁 얼었다. 뒤를 믿을 수 없어 서진을 쳐다봤다. 너야. 나는 비명을 질렀고 분노감이 사나운 파도처럼 솟구쳤다. 서진은 몸을 떨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놀았어요. 엄마.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내가 틀렸어. 빚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집을 팔 수밖에 없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민호에게로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너는 그거 알아?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재산을 태웠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목맨 목소리로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나는 가슴이 누군가에게 한 칼에 찔린 것처럼 느껴졌다. 너무 늦었나요?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팔 정도로 도박을 하게 내버려 두나요?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조용히 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 같아. 서진은 여전히 흐느껴 울지만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지친 한숨을 쉬며 마음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다. 나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좋아요. 둘이 있어도 돼. 그런데
엄마가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냈다. 서진 씨도 울음을 그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2달. 2달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빚을 갚기 시작하면 떠나야 한다. 서진이 숨을 들이마시며 당황하며 나를 바라본다. 엄마,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 무엇을 했나요? 너희 둘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을 때 어머니를 생각했니? 서진이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호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들 둘은 싸늘한 방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내 예감이 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어떤 비밀이 남아 있다고 일러바쳤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제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싶나요? 저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피로가 찾아올 줄은 몰랐고 숨 한숨을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나는 여전히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약간의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엌으로 내려오면서 나는 갑자기 멈췄다. 서진은 내 우유통을 손에 든 채 냉장고 앞에 서서 물음도 없이 잔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쾌감이 솟구쳤다. 남의 집에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뭐 하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서진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듯 태연한 눈빛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싱긋 웃었다. 숙소 음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 몸이 뻣뻣해요. 아무나 써도 돼요. 여기는 제 집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은 제가 사고 준비합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먼저 묻지 않고 당연히 물건을 가져갈 권리가 없다. 하지만 아침 일찍부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팔을 삼키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우유통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없어졌다. 꼼꼼히 체크해 냉장고 안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걸어나갔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누가 내 김치통 가져갔어? 서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걱정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민호를 위해 국을 끓일 때 사용했어요. 엄마가 귀찮지 않으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나를 위해 간직하고 있던 단 한 가지 물건도 질문 없이 빼앗겼는데 어떻게 내가 신경 쓸 수 있을까? 그녀는 나에게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나에게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를 더 화나게 한 것은 그녀의 태연함이었다. 마치 내가 그녀를 신문할 때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정상인 것 같다. 하지만 서진이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녀는 시장에 가지 않았고 음식을 사지 않았고 돈을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지만 항상 가장 많은 부분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민호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갈비, 불고기, 비싼 음식 외에는 어떤 음식에도 관심이 없다. 닭, 야채, 생선은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것을 하고 만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그의 사치스러운 식습관이 아니라 내가 상기시킬 때 그의 태도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즉시 말했다. 민호야, 내가 날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지 않니? 적어도 식비는 기부할 거예요. 엄마가 늙어서 너희 둘을 영원히 돌볼 수는 없어. 민호는 젓가락을 놓고
내가 방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살았어. 별로 안 먹었어.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저는 제 외아들을 봅니다. 외아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웠죠. 그리고 저는 그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민호야, 무슨 생각해? 너는 내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늙어서 돈을 챙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고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민호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약간의 돈이에요. 어려워요. 도와줄 수 있죠? 도와드릴까요? 저는 두 분에게 숙소와 지붕, 매일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들이 무엇을 더 원할까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민호를 쳐다봤다. 저는 제 아들이 상냥하고 사력 있고 노모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감격하지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보상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는 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다. 나는 갑자기 내가 더 이상 아들의 눈에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일 뿐이다. 그 사실은 내가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쓰라렸다. 나는 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내 생각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나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우울한 혐오감.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내가 영원히 받아들일 삶이 아니다. 저는 제가 제 아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까지 심혈을 기울여 민호를 키웠는데 착하고 옳고 그름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는 눈빛으로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는 것은 별일 아니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사소한 요구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어차피 둘이 힘든 시기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요구가 많아지자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호가 들어와서 밥그릇을 손에 들고 얼굴이 약간 찌푸려졌어요. 그는 탁자 위에 그릇을 3개 내려놓고 명령처럼 말했다. 엄마, 이 전기 밥솥은 너무 낡았어요. 새 거 살 수 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손을 멈추었다. 잘 쓰잖아.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목소리가 약간 거슬린다. 하지만 서진은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새 거 사요. 나중에 갚을게요. 아들을 보자 마음속으로 불쾌감이 엄습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다. 나중에 돌려줘. 그 말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나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새로운 거 원하시면 직접 사세요. 민호가 나를 보자 불만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역력했다. 하지만 논쟁은 하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며칠 뒤 휴대전화를 열어 은행 계좌를 조회해보니 잔액이 300만 원 이상 증발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그 돈을 인출한 기억이 없다. 나는 검소하고 절약하며 그렇게 많은 돈을 잃을 이유가 없다. 급하게 거래 내역을 조회하다 ATM에서 출금한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는 그날 은행에 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 오한이 번졌다. 나는 코트를 급히 입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은 나에게 명세서를 주었고 내 카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누군가가 방금 얼굴을 강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누가 내 카드를 가져갔어요. 나는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집에는 오직 3 사람만 있다. 나는 누가 그
그 일을 했는지 잘 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거에 들어갈 때 문을 세게 밀었다. 민호와 서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호야, 엄마 돈 가져갔어? 민호는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몇 번 깜박거린 다음 이것이 단지 사소한 일인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오버하지 마세요. 소액일 뿐 나중에 갚을게요. 몸이 뻣뻣해요. 나는 민호를 쳐다보고 창자가 낳은 아이를 보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소액 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인가요? 그 돈은 엄마 거예요. 엄마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 서진은 말없이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놀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미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내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눈빛이 우울해 보였다. 엄마, 제발요. 그냥 약간의 돈이에요. 엄마가 왜 그렇게 심각해? 나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심각해. 저는 제 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날을 상상도 못하고 태연하게 당연하게 여겼다. 민호야,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 돈 내가 뺏어갔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허락도 받지 않았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도둑질이야. 민호는 내가 방금 무슨 모욕적인 말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왜 자꾸 과장하세요? 엄마는 내 엄마고 엄마 돈은 내 거야. 나중에 엄마 늙어서 그 돈 나한테 줬잖아, 그렇죠?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엄마가 내 엄마니까 엄마 돈은 내 거야. 어떻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차가운 눈빛으로 서진을 돌렸다. 너 그거 알지? 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천천히 말했고 조용하지만 계산적인 목소리로 엄마 우리는 그냥 빌리고 있어요. 나중에 돈 있으면 갚을게요. 게다가 엄마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전혀 즐겁지 않은 메마른 웃음소리.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나는 평생 일했고 한 푼도 절약했고 단순하게 살았고 사치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았다. 저는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늙고 나약할 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은 저를 그가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인출기 같은 창고로 봅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제가 이걸 당장 멈추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둘 다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엄마는 은행 계좌의 모든 핀을 바꿀 것이다. 다시는 아무도 엄마 돈 만지지 못하게 할 거야. 민호가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았다. 엄마가 그럴 필요가 있어? 네. 미안하지 않게 엄마에게 돈을 빼앗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엄마가 믿는 아이가 아니니까요. 방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뭔가 억누르는 듯 움켜쥔 손을 보았다. 민호는 그래도 침착하려고 노력하는데 화가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먹잇감이 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방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뭔가 억누르는 듯 움켜쥔 손을 보았다. 민호는 그래도 침착하려고 노력하는데 화가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나 자신을 먹잇감이 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날 아침 햇빛이 창문 밖으로 새어 들어오자마자 저는 집을 부분적으로 습관 때문에 다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제 머리를 바쁘게 유지하고 싶었고 마음에 걸리는 일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와 서진이 이곳으로 이사온 이후로 모든 것이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느낌이다. 원래 평화로웠던 저의 집에는 이제 거짓 웃음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대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책상 서랍을 열었지만 손이 낯선 베이지색 파일들을 훑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에 그런 서류철을 놓고 온 기억이 없다. 불안감이 밀려와서 나는 천천히 그것을 끌어내어 뒤집었다. 내 눈이 맨 위에 굵은 글씨에 닿자마자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주택 소유권 이전 신청서. 나는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손이 떨렸다. 제 이름은 현재 소유자 섹션에 있고 새로운 소유자 섹션에는 민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약탈할 계획을 세웠다. 온몸이 싸늘한 느낌이 들었고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제 아들, 제 평생을 양육하며 보냈던 아들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손에 서류철을 꽉 쥐고 민호가 소파에 앉아있는 거실로 곧장 걸어가 세상에 걱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듯 한가롭게 소화기를 훑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파일을 들어 올려 분노로 내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뭐야? 민호가 놀라서 들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공포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평정을 되찾은 듯 싱긋 웃으며 의자의 등을 기대고 무섭도록 침착한 목소리. 엄마, 어차피 앞으로 이 집은 내 거야. 나는 누군가가 방금 내 가슴에 칼을 꽂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전에 그에게서 가슴 아픈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무관심이 아니었다. 배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죠. 민호는 시끄럽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너만 아들이다. 엄마는 이 집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차피 내 거야. 나는 단지 모든 것이 미리 정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정리만 하고 싶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민호를 보며 저는 민호가 저를 엄마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현금 인출기,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없애야 할 서류상의 이름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민호 바로 앞에서 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약 내가 주저하고 마음이 여린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민호는 내가 변호사와 이야기할 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가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고 집의 소유권을 자선단체로 이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뭐해? 내 집이야. 나는 돌아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 제 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앞에는 내 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친밀감이 없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 단어 한 단어. 차가운 목소리. 아니요. 엄마, 집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계속 엄마를 이용한다면 엄마는 우리를 즉시 쫓아낼 것이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서진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당황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가 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엄마가 너무해. 라고 민호가 쉬쉬 소리를 냈다.
엄마는 친아들을 거리로 내보낼 거야. 나를 노숙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넌 여기가 엄마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렇지. 나는 물었고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부터 나는 그것을 내가 차지할 것으로 내 자산으로 간주했다. 엄마가 죽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런 짓을 했어. 민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했고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사랑했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엄마는 1초도 더 이상 자신을 이용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가 버렸고 민호와 서진은 놀라서 화가 났지만 무기력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문 앞에 서서 민호와 서진이가 캐리어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생각만큼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나는 너희 둘을 여기서 내쫓으면 평화가 올 줄 알았어. 장을 보러 갈 때 저녁에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전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서진이가 저를 돌아보는 순간 눈이 어두워졌고 저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이걸 후회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들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무언가를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훔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집을 수리하고 문을 잠그고 모든 은행 코드를 바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민호와 관련이 없다. 저는 이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몇 주 후 제가 시장에 갔다 왔을 때 저는 집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다. 내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손이 떨렸다. 그 집은 여느 날처럼 평화롭지 않다. 샅샅이 뒤졌어요. 서랍이 당겨지고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내 침실의 벽장이 활짝 열렸다. 나는 즉시 확인하러 달려갔고 남편의 목걸이가 사라진 기념품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며 사랑이며 내가 과거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없어졌어요. 경찰 투입. 나는 역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다. 나는 강도 일당 모발적인 침입에 대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경찰이 들어와서 제 앞에 파일들을 놓았을 때 저는 제 심장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 우리에게 용의자가 있습니다. 나는 꿀꺽 삼키고 그를 올려다 보았다. 누구요? 경찰관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코 듣지 못할 이름을 천천히 말했다. 아들 민호. 숨을 못 쉬겠어요. 방 전체가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어떤 말을 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호. 내 경찰은 계속해서 우리는 인근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민호와 그의 아내는 전날 밤 할머니 댁 구역에서 나온 채 발견되었다. 우리가 더 알아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엄청난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빚을 갚기 위해 얻은 것을 모두 팔아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냉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민호가 나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던 때를 모두 떠올리며 이 집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 뻔뻔스러운 눈빛을 떠올렸다. 알겠습니다. 그는 결코 가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나의 재산을 원한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제가 고통스럽고 울고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무 느낌도 없어요. 단지 공허함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일어나서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나는 그를 고소하고 싶다. 경찰은 약간 놀랐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는 어떤 엄마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제 친아들 말이에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내가 키우던 아이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매일 밤 팔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아이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늙고 허약할 때 나를 돌보기를 희망했던 사람이 아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도 알고 있다. 다시는 누구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다.